원의 방정식. 이 수업을 하면서 그냥 복습을 할게. 자, 오늘은 68쪽인데 좀 특별한 원이라고 해야 하나? 이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축은 몇 개 있어? X축, Y축 있지? 그래서 1번 X축. 원은 원인데 X축에 접하는 원 생각해 볼게. 자, 뭐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저기 일로 와. 어디가? 일로 와. X축에 접하니까 여기에 딱 이렇게 닿지. 맞지? 그럼 봐봐. 내가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을게. 중심 몇 컴마 몇이야? 자, 중심 A, B지. 축에 접하면은 반지름도 결정이 돼. 반지름 몇이 이게? B. 맞아. 이 높이가 반지름 되는 거 알겠어? 이 길이가, 그치? 그래서 식을 쓰면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자, 중심을 여기다 쓰는 거 알겠지? 부호 바꿔서. 그리고 더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서기야 68쪽이야. 이렇게. 지금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축에 접하는 방정식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위에다가 써봐. 그림 그리자. 간단한 그림 그리기. 간단한 그림 그리기. 이걸 외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쌤처럼 그림 그린 다음에 반지름이 A인지 B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 알겠지? 좋아. 두 번째 Y축 해보자. Y축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잖아. 그치? 여기를 중심을 A, B라고 할게. 그러면은 반지름은 A야 B야? A가 되겠지? 요 길이가 반지름 되지. 그치? 그린 다음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바로 방정식 써보자.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뭐가 돼? 뭐의 제곱이 돼? a 제곱. 이렇게 반지름이 a가 된다. 알겠지? 이쪽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축에 접하는 게 두 가지 모형이 있거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했어도 반지름은 여기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반지름이 요게 되잖아. 근데 이때 b는 음수값이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라고 치면은 반지름이 마이너스 2인 건 아니고 그 b의 크기인 거지. 그치? 그냥 여기 제곱 때리면 되겠지? 별거 없다. 세 번째, 이번에는 x축 플러스 y축 동시에 접할 때요. 동시에 접하는 거는 네 가지 모형이 있다. 어떻게? 요렇게 접하거나 요렇게 접하거나 요렇게 접하거나 요렇게 접하거나. 맞지? 그리고 중심은 봐봐.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 돼야지. 두 선에 동시에 접하면 얘가 무슨 사각형이 되게? 정사각형이 돼야지. 그치? 가로 세로가 같고 직각인. 그치? 그래서 정사각형이라서 여기 좌표를 이렇게 쓸게. 반지름 r, r 이렇게. 그래서 요 방정식을 내가 쓰면은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요거는 좌표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r, r. 즉 x 좌표만 음수인 거 알겠어? 그러면 식 어떻게 쓸까? 얘만 써보자. x 더하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좋아. 그럼 얘를 내가 바로 식을 써볼게. 중심이 x, r, 마이너스 r이지. 그래서 x 빼기 r의 제곱 여기 y 플러스 r의 제곱 되는 거 알겠어? 괜찮아?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방정식은 미지수가 한 개야. R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사사분면에 있으면서 뭐 3,3을 지난다. 이렇게 조건 하나만 줘. 조건 하나만 줘도 문자 하나라서 대입해서 풀 수 있겠지. 그런 그 문제 유형이 있어. 별건 없다. 좋아. 그게 쌤이 얘기했던 게 그 위에 68쪽 위에 있는 내용이다. 별거 없지. 그치? 그래서 163번, 1, 2번, 2번 한번 해보자. 163번 할 건데 X축에 접하지?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대충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내가 식을 이런 식으로 써줘야 한다는 거야. 외우지 말고 그림 대충 그린 다음에 중심을 A, B로 놓아. 근데 3, 마이가 중심이니까 뭐 이런 모양이겠다. 그치?
반지름이 뭐가 될까? 3일까? 2일까? 2가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된 사람은 빠르게 밑에도 풀고 있어봐. 된 사람은 165번으로 와봐. (165번) 자, 중심이 요거 위에 있다. 1단원에서도 많이 했던 거고, 어떤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내가 점을 어떻게 설정할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자. 점을 중심이니까 그냥 뭐라고 안 할게. x좌표를 a로 놔. 그리고 y좌표는 내가 x를 a로 놓은 순간 y좌표도 결정이 되지. a 더하기 3. a 더하기 3. 원래는 a, b로 놓는데 여기서는 내가 x에 a를 넣는 순간 y가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지. 내가 a, b로 놓을 수 있는데 a, a 플러스 3으로 놓는 이유는 문자를 하나로만 정리해서 조건이 하나만으로 풀 수 있게 정리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시작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중심이 얘고 1,2를 지나. 이건 좀 이따 쓸 거야. x축에 접한대. 그럼 대충 그려봐. 대충. x축 접으니까 이런 느낌이다. 그치? 그럼 반지름이 a야 b야? b겠지. 그치? 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얘로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y 빼기 4. 여기까지는 이해돼? 요 뒤에가 중요한데 그림을 그려보고 판단해. 여기가 예를 들어 a, a 플러스 3이야. 그럼 반지름이 얘가 돼야겠지. 즉 얘를 써야지. 그치? a 더하기 3이지. 요런 식으로 써줘야 돼. 괜찮아? 자, 문자 몇 개 있어? 하나. 그러니까 선생님 xy 문자 아니에요? xy에 숫자를 대입할 거야. 그래서 xy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얘기야. 하나밖에 없지. 1,2를 대입해서 전개하면 되지. 천천히 한번 해보자. 답이 2개가 나올 수 있어. 2개가 나오면은 2개 써주면 돼. A가 뭐일 때 뭐, A가 뭐일 때 뭐 이렇게. 보니까 엄마 전화 왔다. 엄마 전화 왔어.
그 다음에 1분 후에 167번 해볼게. (167번) 해보자. 가볼게. 자, 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 문제 풀 때 뭐냐면 바로 달려들지 말고 천천히 일단 문제 보고 어디서부터 접근할까로 생각을 한 다음에 방향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좀 완전 쉬운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는 접근해서 바로 풀면 돼. 근데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힌트를 여러 개 주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져. 다시 얘 볼게. 힌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중심이 얘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 4분면에서 XY랑 X축과 Y축 동시에 접한대. 다시 중심이 얘 위에 있어. 그럼 얘랑 비슷하다, 그치? 그리고 원이 X축, Y축 동시에 만나면서 2, 4분면에 위에 있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접근하는 게 좋아. 왜 그런지 볼게.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서 2, 4분면이면은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요런 느낌 아니겠니? 맞지? 요렇게 원이 있으면 한 문자로 정리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요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편해. 자,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놓을게. 그러면은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돼? 마이너스 R 컴마 R 되는 거 혹시 알겠어? 그래서 방정식을 쓰면은 X 더하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 중심이 마이너스 R, R인데 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이 직선 위에 있지. 그럼 마이너스 R, R을 이 직선에다 대입하면 R이 바로 나오지. 그래서 그 R을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괜찮아? 만약에 여기서 이것처럼 내가 A, 로 시작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복잡해져. 그것보다는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아. 쌤,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서는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나요? 문제마다 다르고 문제를 많이 풀면은 저절로 습득이 돼. 그러니까 좀 문제를 많이 풀잖아. 그리고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어.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쌤 팔짱 끼고 문제 보라고 하거든. 팔짱 끼고 여기서부터 해야겠구만. 약간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 문제 보자마자 이게 아니고 그 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문제까지는 암산으로 거의 하거든. 암산을 잘한다가 아니고 많이 풀다 보니까 기본 계산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접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야겠구만. 그런 식으로 풀어봐야겠지. 한번 해봐. 제일 좋은 거는 쌤이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저절로 되거든. 된 사람은 바로 넘어가 볼게. 저기요, 오늘 시간 바꿔줘서 고마워. 좋아, 70쪽.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밑줄 치고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쓰자. 자취의 방정식. 조금 오래된 문제나 오래된 유형은 자취의 방정식이란 말을 써. 이게 수학의 정석에서 쓰던 용어거든. 뭐 가비의 리, 뭐 자취의 방정식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게 쌤 때 엄청 오래전에 그 수학의 정석으로만 공부하던 시절에 그 자취의 방정식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거 잘 안 쓰고 그 문제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문제 나오면 쌤이 제끼라고 할 때가 있어. 이거는 시험에서는 잘 안 내는 유형이에요 요즘에 이러거든.
근데 어쨌든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 하고, 왜 자취냐면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지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점이 한 특정 지점이 아니고 어떤 도형을 이룰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점을 이어보니까 어떤 도형을 만들어. 그게 원을 만들 때가 이번에 유형이야. 그래서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란 얘기야. 다시 할게. 요 자취의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여기 유형은 이렇게 써봐. 구하고 싶은 점을 p x, y로 놓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내가 최종 구하려는 건 x, y야.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x와 y의 관계식 만들기. 자취의 방정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푼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 문제 바로 보자. 169번. 2점 1,0, 0,2 이렇게 있고,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래. 일단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고,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으니까 어떤 도형을 만든다 이 얘기야. 그림을 그려보자. 얘는 일단 그림으로 판단하는 게 좋아. 1,0 이렇게 할까? 1,0 B 0,2 이렇게 있겠지, 그치? 자, 요 점과 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중점. 얘와 얘의 중점. 딱 여기. 이게 만족해, 안 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으면은 그 점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얘밖에 없어? 내가 또 상상할 수 있지. 이렇게 살짝 이등변 삼각형 그려봐. 그럼 여기를 같으면서 이 점도 되지. 이해되지? 요것만 있어? 아니지. 너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이걸 만족하는 점들을 몇 개 찍어본 다음에 이어보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 이쪽에도 있을까? 대충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은 점을 이으면은 직선이 돼. 직선이 돼. 요거를 문제 유형별로 무슨 도형이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여기서는 직선이 돼. 직선 위에 얘와 얘의 중간을 지나는 그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찍으면은 거리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리고 이 유형을 너희가 좀 간파를 했잖아. 그러면은 얘와 얘의 수직 이등분선이네 해서 중점 구하고 기울기 수직이다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도형으로 이해를 했으면은 쌤이 방금 말한 방식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리적으로 좀 풀어볼게.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어떤 점을 뭐라고 놓자 했어? x, y를 놓자고 했지. 그 다음에 정의를 활용해. A부터 P까지의 거리와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식 쓸 수 있어? A, B가 아니고 A, P. 얘랑 뭐랑 같아? B, P랑 같다고 놓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우리? A, P는 하고 구해보자. 루트 뭐야? 그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지, 그치. B, P는 루트하고 잘했어. X제곱이지 그냥? X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겠지. 같다고 놓으면 루트를 양변에 제곱하면서 없앨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나오니까 넘기면 없어져. 그러면 정리한 식이 직선이 돼. 그리고 그 직선이 답을 내면은 같다고 해봐야 돼. 이따가 2X 빼기 4Y 더하기 3이 돼. 자, 봐봐.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접근해도 돼. 어떤 점을 P로 놓고 내가 PA가 PB가 같다 해서 식 쓰면은 답이 여기가 나와. 근데 얘가 의미하는 도형이 뭐야? 직선.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은 무조건 직선이야.
이해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풀어봐야겠지. 솔루션 1, 솔루션 2, 솔루션 2. 어떻게 푸냐면 쌤이 아까 했던 거 대충 그려보니까 직선 같아. 그리고 이 중간을 지나고 수직이어야 돼.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을 여기 꼭지점에서 변에 중간에다가 이었을 때 무조건 수직이 되거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야. 자,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서 내가 중간에다 내렸을 때 딱 수직이 돼 무조건. 그러니까 중점 먼저 구해봐. 중점 몇 컴마 몇이야? 2분의 1,1이지. 그리고 요거 기울기 구해봐. 요 기울기 마이너스 2지.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일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냥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2분의 1,1을 지난다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 이거랑 똑같아. 첫 번째로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2번 이상 접했을 때는 이거 원래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네 해서 이렇게 풀면 돼. 그리고 진짜 너희가 실력을 올리는 공부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푸는 방법. 알겠지? 좋아. 그래서 좋은 문제집의 해설지는 풀이가 항상 2가지 이상이 써 있어. 그리고 쌤이 문제 수업하거나 아니면 이거 풀으라고 할 때 그런 문제집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 좋아, 이거 한번 해봐. 솔루션 2로는 지금 안 해도 되고 솔루션 1으로 한번 해봐. 같은 거리에 있다가 이런 의미다. 된 사람은 넘어가죠. 171번. 아, 더워? 아, 추워? 그래. 추워? 버텨라. 진짜 저를. 그래, 버텨라. 더운 사람 아니면 저 낮춰드리네요. 아니야, 괜찮아. 자, 171번. 171번 위에다 별표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봐. 아폴로 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유명한 원이야. 아폴로니우스 2500년 전 사람이야. 아직까지 우리 괴롭히고 있어. 2500년 사람이 예수님보다 오래된 사람이야. 그리스 사람이고 교육과정에서 지금 내분 배웠잖아. 외분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게 빠졌어. 그러면서 이걸 안 배우는데 요 유형이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쉽게 푸는 거 알려줄게. 일단 기본적으로 푸는 거. 얘는 같은 지점이었잖아. 그럼 얘는 요 얘기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A가 9,0 그리고 B가 9,0 있을 때 거리의 B가 2대 1이야. A부터의 거리와 B부터의 거리가 2대 1이다. 그럼 어떤 점을 내가 P로 놓을게. X, Y.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너희 서술형 풀 때나 아니면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A부터 P까지의 거리와 B부터 P까지의 거리가 몇 대 몇이 된다고? 2대 1을 이루어야 한다고. 점이 하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그 점을 이으면 원이 되는데, 천천히 해볼게. 일단은 A와 B, 이 일직선 위에 있는 점부터 구해보자. 그럼 2대 1이겠지. 대충 암산으로 해봐. 몇일까? 6이야? 6이면은 3이라서 1대 1인데? 7?
7? 4, 2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7이 있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짝 이렇게 이어가면서, 좀 상상하기 어렵긴 한데,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일직선 밖에도 하는 점이 있어. 여기 있는 점은 몇 콤마 몇이게? 이렇게 거리와 이렇게 거리가 2대1인 거. 거리가 6이잖아. 그럼 여기 6을 더 가면 돼. 그럼 15일 때, 요 거리가 12고, 요 거리가 6이라서 딱 돼. 괜찮아? 그래서 요 점들을 이으면은 신기하게도 원이 된다. 이렇게. 원이 돼. 이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유명한 원이야. 괜찮아? 도형은 이렇게 생겼고, 원이 아니고 또 감자네 또. 그래서 식으로 한번 써볼게. 자, A, B가 있고, B 9,0이 있고, 그다음 2대1로 내분하는 점. 아니 2대1로 내분하는 점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미안해. AP 대 BP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1. 는 2대1이지, 그치? 그러면 이거 내분 외분, 아니 내분 외분이 아니라 내항 외항 하면은 2 BP는 AP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직선이니까 제곱을 하자. 4 BP의 제곱은 AP의 제곱이 돼야 안 돼. 그 다음 BP 구해보자. 4하고 이거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없앨게. 자, B 얘랑 얘 x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거는 뭐랑 같아? AP 얘랑 얘지, 그치? 제곱한 거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은 어떤 원의 방정식이 나와. 그게 의미하는 게 얘야. 그래서 답을 내면은 그 책에 써 있거든. 답은 쌤이 안 쓸게. 걔를 그리면 이렇게 돼.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 그 다음에 좀 쉽게 푸는 방법은 1대1이 아니고 이제 1대1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원이거든. 그러면은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끝점 2개만 선택하면 돼. 여기는 내분점으로 구할 수 있겠지. 뭐 2대1이다 해서 내분점 구할 수 있겠지. 여기는 외분을 너희 안 배웠으니까 A, B로 하고 얘랑 얘의 뭐라고 할까? 얘랑 얘의 2대1 내분점, 1대1 내분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어쨌든 암산으로든 계산으로든 얘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지름의 양 끝점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가 원의 중심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반절이 반지름이지. 그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어. 방금 얘기한 게 좀 귀찮다. 그럼 이렇게 바로 하면 돼. 일단은 연습은 이런 식으로 해줘. 2대1 거리의 B가 2대1이다. 그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자주 나오니까 쌤이 좀 길게 설명했어. 자주 나오는 중요한 원이다. 된 사람은 넘겨볼게. 173번이구나.
저거 이해됐어? 야, 너 나보다 오늘 더 못 꾸린다. 절대 미대는 가지 마라. 좋아, 173번. 요거 좀 중요한 거고, 여기 어려운 유형이야. 이게 진짜 자취의 방정식이거든? 봐봐. 진짜 자취의 방정식 푸는 과정 좀 알려줄게. 1번. 주, 진, 점. A, B. 요 설정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고 싶은 점. 얘는 x, y로 둘 거야. 그다음 세 번째. a, b와 x, y 관계식. 이 세 가지 순서로 풀 거야. 모든 자취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근데 처음 접하면 매우 어렵게 느껴지거든. 이런 원리로 풀면 돼. 그리고 한 문제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어렵게는 안 느껴져. 자, 어떤지 한번 해볼까? 두 가지 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점하고 내가 구하고 싶은 점 이렇게 할 거야. 일단 문제 읽어보자. 173번. 점 A가 있고 그리고 직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직선 위에 있는 거다, 그치? AP의 중점 Q가 나타내는 거래. 오, P가 있고 Q가 있지, 그치? 주어진 점이 P일까 Q일까? 일단 내가 알고 싶은 점이 뭐야? 왜냐면 중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식이잖아. 그래서 Q를 x, y로 놓을 거야. 그리고 P를 주어진 점 a, b로 놓을게. 이해돼? 이랬을 때 P에 대한 방정식 하나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이 점이 어딜 지나? 요걸 지난 다음에. 그래서 B는 a 더하기 1 이렇게 지나 안 지나? 그치? 이렇게 시간을 세울 수 있지. 그 다음에 얘와 얘 두 개의 관계식을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A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P, A, B가 있어. 얘의 중점이 뭐라고? Q란 얘기지. 그치? Q, X, Y. 그래서 중점 관련된 식 만들어 볼게. 자, X. 얘는 얘와 얘의 중점인 거지.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2.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Y는 2분의 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요거를 A는으로 바꿔야 돼. A는 2x 빼기 2. 요거. B는 2y 빼기 1. 이렇게 됐어. 선생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기존에 A와 B의 관계식이 있지.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은 A 대신에 X가 들어가고 B 대신에 Y가 들어가니까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지. 그게 문제에서 묻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좀 어렵지. 그래서 대입만 할게. 자, 2y 빼기 1은 2x 빼기 2 더하기 1. 그래서 2y는 2x 빼기 4지, 그치? 아닌데? 제발. 그냥 0 아니에요? 0이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y는 x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도형의 방정식이야. 어렵지? 천천히 다시 리뷰할게. 이거 이해된 사람 바로 풀어봐. 한 번 더 정리할게. 점을 두 가지 설정해야 돼. A, B와 봐봐. A, B와 X, Y. 그래서 X, Y를 A, B로 표현해야 돼. 그 다음에 A, B 원래 있던 식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점 A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점 P가 있어. A, B. 얘와 얘의 중점이 얘다. 로 식 두 개 세울 수 있지. X는 뭐, Y는 뭐. 그러면 X는 뭐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A는 X로 표현할 수 있지. B는 Y로 표현할 수 있지. 그 식을 원래 A와 B의 관계식을 대입하면은 답이 나온다. 요건 어려우니까 집 가서 영상 한번 더 봐야겠지. 아직 쌤 유튜브 구독 안 한 사람 없지? 지금
구독 안 하는 눈빛이 있어. 한 명. 잡진 않겠어. 그래도 이제 200만 넘었잖아요. 넘었지. 나름 대형 유튜버지. 아니 이 근처 수학학원 중에서 쌤이 제일 대형 유튜버일걸? 그럼 됐지 뭐. 유튜브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약간 이제 지인이랑 친구의 친구의 친구.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에 자신이 없으니까 안 올리는 거지. 그건 아니겠지. 선생님 왜 그러실까? 쌤 관종이니까. 빨리 하는데. 얘들아 방금 했던 거 어렵겠지만 이걸로 175번 한번 풀어봐. 밑에 해설을 보지 말고 한번 접근해봐. 이 순서 그대로 풀어볼 거야. 권희가 이따 몇 시에 가야 돼? 25분? 아니 그냥 20분이나 25분 둘이. 자, 175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돼. 주어진 점은 A, B지.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이 얘지. 그래서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이렇게 놓을게.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써야 돼. 이 점이 요 위에 점이라 했잖아. 그래서 대입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 이런 식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두 개씩 세울 수 있지. 뭐 A 더하기 2가 X, 그 다음에 B 더하기 3이 Y지. 요거를 거꾸로 A는 X 빼기 2, Y는 B는 Y 빼기 3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요 두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알고 있는 거로 모르는 거를 구하자.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자, 자취의 방정식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얘들아 177번은 너희가 자취의 방정식 숙제로 좀 풀어본 다음에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는 다음 시간에 할게. 177쪽 지금 끝난다는 거 아니다. 설레지 마라 저기야. 177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 요거 자취의 방정식 너희가 좀 익숙해진 다음에. 좋아? 좀 더 할게. 74쪽. 자취의 방정식 오늘 좀 했고, 이제 수업 때, 특히 시험 대비할 때 문제가 좀 기출해서 나오면은 쌤이랑 같이 풀어볼 거야. 항상 이런 순서로 푼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운 도형이 두 가지가 있어. 앞단원이랑 지금까지. 직선하고 원. 이 두 개에 대해서 배웠어. 지금 공통수학 2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이 직선과 원 그 두 개를 배운 거고, 여기서는 뭔 얘기 할 거냐면은 직선과 원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 얘기 할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을 거냐, 원의 방정식이. 지금 이 두 도형은, 직선도 도형이라 한다.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면은 아주 쉬운 문제야. 그런데 문제는 식으로만 주어져. 그럴 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야. 자, 내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 지금 안 닿으니까 안 만나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게. 직선부터 원의 중심 사이까지의 거리를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식을 알고 점을 알면, 그치? 그 다음에 반지름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그치? 봐봐, 거리를 D로 할게.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여기서는 D와 R 중에 누가 더 큰 상태야? D가 R보다 크지? 그럼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 얘기야. 괜찮아?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 접하는 거는 이 거리와 반지름이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지, 그치? 그래서 거리와 반지름, 여기서 거리는 뭐냐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야. 그게 서로 같지?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다 똑같은 얘기다. 괜찮지? 그리고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원의 중심이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리가 이렇게 있지. 그치? 근데 반지름은 어때? 더 길어, 안 길어? 길지? 그럼 D랑 R 중에 누가 더 커? R이 더 큰 상황이지. 그럴 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이해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해되니? 좋아. 그리고 이렇게도 접근할게. 이렇게 푸는 게 좀 쉽고, 그 다음 다른 풀이 방법은 요거야. 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 ax 더하기 뭐 어쩌고 이렇게 는 0 이런 상황이지, 그치?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지, 그치? 자, 두 개를 연립할 수 있어. 연립이 뭐냐면은 얘를 뭐 y는으로 정리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 그거를 여기 y에다가 대입을 해. 끔찍하겠지만. 그러면은 무슨 방정식이 나와? 아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지. 다시 할게. 자, 요 x랑 y 둘 다 2차 있는 상태고, 얘는 xy 1차 있는 상태지. 얘는 y는으로 바꿔. 그럼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 y 자리에. 그럼 x만 남지. 근데 그 남는 x가 몇 차야? 2차 방정식이지. 그럼 2차 방정식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y, y가 아니고 b 프라임 x제곱 x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되지. 연립하면은 봐봐, 요거의 근이 없는 상태야. 안 만나니까. 둘이 연립했을 때 근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 0보다 작다. 해업. 이해돼? 좋아. 얘는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접하니까 0. 좋고. 괜찮아? 얘는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실이 뭔지 알아? 서로 다른 두실근. 두실이. 좋아.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이 거리와 반지름의 크기 비교로 풀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판별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좋아. 185번. 같이 해볼게. 이렇게. 자, 이 그림 그려도 되는데 두 가지로 풀어볼게.
이 k 값에 따라서 직선이 달라져. 위치가 이렇게 생긴 거야. k가 y절편이고 k 값이 정해지면 y절편이 정해지는 그 상황이야. 근데 얘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야.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얘잖아, 그치? 얘는 기울기가 몇인 거야? 1인 거지. 만약에 기울기가 1인데 이렇게 생겼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요걸 때는 한 점에서 만나겠다, 그치? 여기는 두 점이지. 또 여기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겠지. 그리고 여기는 안 만나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k 값이 여기 y절편인 거 알겠어? 그러면은 문제는 요 접할 때의 k 값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 k가 얘보다 크면은 안 만나고, 딱 얘면은 한 개 만나고,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면은 두 개 만나고, 얘일 때 한 개 만나고, 얘보다 작으면 안 만나고, 이런 식인 거 알겠어? 그래서 이 경계값의 k만 구하면 돼. 좋아.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거리랑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해볼게. 자, 얘 거리를 구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 그 다음 얘 중심 몇 컴마 몇이야? 그래서 0,0. 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할 거예요. 이렇게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 d는 루트 2분의 대입하면은 절대값 k지. 절대값 k인지가 중요해. 왜냐면 우리 그림 그려보니까 k가 두 개 나오네, 접할 때. 그래서 절대값을 안 붙이면 문제를 틀려버린다. 요게 반지름, 봐봐. 거리가 이렇게 됐어.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서두 실.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실근이다. 이 얘기야. 두 실일 때는 그림 그려보니까 둘 중에 누가 커? R이 더 크지? 너희가 그림 그려보면 좋아. 그래서 D보다 R이 큰 상황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D가 뭐였어? 루트 2분의 절대값 K였지. 얘가 뭐보다 작은 거야? 반지름인데 여기 반지름이 1이지. 요 얘기. 그래서 절대값 K가 루트 2보다 작으니까 K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가 될 때 서두실이라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접한대. 이게 헷갈리니까 이거 1이라고 쓸게. 이렇게 지금 DR로 푸는 거야. 자, 접할 때는 D랑 R이랑 뭐랑 같은 거야? 같은 거지, 그치? 질문 이상하다. 그래서 얘랑 같은 거지. 그럼 K는 풀마 루트 2 바로 나와? 이때 접하는 거 알겠어? 즉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여기가 루트 2일 때야. 선생님 왜 여기를 구해요? 이 직선에서 K가 의미하는 게 Y절편이잖아. 그래서 요즘 여기에 대한 얘기 알겠지? 세 번째, 안 만나. 허근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누가 커? D랑 R 중에? D가 큰 거죠. D가 더 크고. 그럼 요거의 반대라서 K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K가 루트 2보다 크거나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설명할게. 권익은 이것까지 듣고 가. 자, 이렇게 푸는 것이 D와 R의 관계로 푸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도 풀어볼게. 두 번째, 연립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랑 요거 연립할 건데 딱 Y를 여기다가 넣기 좋게 생겼다, 그치? 혹시 쌤 이거 좀 어려운데요? 그럼 이렇게 풀면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저 Y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돼, 안 돼? 연립한다는 게 꼭 두식 쓴 다음에 둘이 빼거나 더한다가 아니고 정리해서 대입하는 것도 연립이야. 이거 정리해봐. 그럼 2x제곱 더하기 2k, 조 고마워. k제곱 빼기 0이지, 그치? 몇 차 방정식이야? 그럼 요거의 판별식에 따라서 요건지가 결정되겠지. 자, D 구해보자. 짝수공식 구해볼게. k제곱 빼기 2k제곱 더하기 2 이거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지. 그럼 얘 부호에 따라서 정해지겠지.
자 1번 D가 0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 K제곱이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그럼 K제곱이 2보다 크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루트 2보다 크다. 이건 천천히 해봐. K가 요거일 때 판별식 0보다 작아. 맞나 안 맞나?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랑 똑같네, 그치? 혹은 서로 만난다, 안 만나는 상황의 그 K 범위. 그림으로 따지면은 요거보다 밑에 있고 요거보다 위에 있으면 안 만나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 접할 때랑 그 다음에 두근 가질 때도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주고 이거 한번 풀어봐. 185번. 그 권익위는 책 숙제가 여기 78쪽. 78쪽까지. 그래서 나머지 조금 5분만 더 할게. 그리고 보니까 뒤에 부분만 영상 나중에 봐라. 보내줄게. 방금 했던 것만 정리해봐. 봐봐. 된 사람 넘어가 볼게. 요거는 천천히 너희가 음미하면서 풀어봐. 두 가지 방법 다 해봐야 돼. 그다음 오늘 마지막 문제 189번 할게. 187번은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 돼. 혹시 잘 모르겠다, 187번 못 풀겠다, 그럼 평일에 쌤한테 질문해줘. 189번. 자, 위에다가 별표 치고 이렇게 쓸게. 최대 거리의 너희가 쓰라 그냥. 거리의 최대 최소.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 자, 대충 그려볼게. 얘.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은 1이다. 원이고 그 다음에 직선이다, 그치? 자, 대충 그려볼게.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아니, 직선이 있고 원이 있는 상황이야. 미안해.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이지. 반지름 몇이야? 1. 지금 이 상황이지, 그치?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근데 직선 위에 어떤 점과 원 위의 점의 거리에 최대와 최소를 묻는 거예요. 다시 문제가 좀 어려운데, 점을 두 개를 찍어야 돼. 직선 위에 점 하나, 아무거나, 그리고 원 위에 점 하나. 그 두 개를 이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문제가 아니야. 자, 원 위에 점을 하나 찍어. 그 다음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에 대한 문제야. 점 두 개가 아니고. 점을 내가 이렇게 찍어? 그럼 거리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들아, 그럼 문제. 어떤 점을 찍을 때 거리가 가장 짧을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점을 선택하면 이 거리가 제일 짧겠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여기 점을 찍으면 가장 길겠지?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간단하게 그림만 그려봐. 중심하고 수직으로 그린 다음에 요거와 요거 이렇게 찍어줘. 그래서 여기 최소, 미니멈, 여기 최대, 맥시멈. 그래서 최소는 일단 써봐. 이게 거리가 D고 여기 R이면은
D 빼기 R이야. 그럼 최대는 D 더하기 R이야. 이렇게 그림 그려보고 쌤 설명 좀 해줄게. 여기다 좀 크게 그려볼게. 일단 직선부터 원 중심까지의 거리만 좀 구해보자. 요거 D. 직선이 그러면은 3x 4y 10은 0이라.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지. 이 거리 구해보자. D는 루트 5, 루트 25니까 5분의 대입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이라서 4가 돼. 거리를 구하니까 4가 된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 몇이야? 1이다, 그치? 그럼 거리의 최소값은 얘겠네. 뭐에서 뭐 뺀 거야? 4 빼기 1이니까 3이지. 그리고 거리의 최대는 4에다가 뭐 더한 거야? 1 더한 거지. 4 더하기 1은 5지. 그래서 최대가 5고 최소가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간략하게 하면 최대는 거리에서 반지름 더한 거, 최소는 거리에서 반지름 뺀 거. 이렇게. 이것까지만 정리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 이거 한번 정리해봐.